자, 49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요. 자, 두 건의 비가 뭐 2대 3이다. 그러면 아니면 두 건의 뭐 차가 뭐 3이다. 한 건은 다른 건의 두 배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두 건을 굳이 알파, 베타로 두고 여러분들이 이 알파 대 베타는 2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써서 바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그냥 두 건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건을 2 알파로 두면 다른 한 건은 바로 3 알파로 이렇게 두면 바로 쉽게 한 문자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알파 베타로 두지 말고 이렇게 2알파 3알파로 둬도 두 근의 비는 2대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파 베타 두 문자를 한 문자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5알파가 되겠죠. 5알파가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다섯 배의 M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자, 두 근의 곱은 바로 6알파 제곱이 되게 되죠. 그것은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6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5와 5 약분, 6과 6을 약분해보면, 자, 알파라는 것은 m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바로 6과 6을 약분하면 알파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m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도 찾아야 되고 M도 찾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바로 연립 방정식인데 위의 식은 몇 차가 됩니까? 알파도 1차, M도 1차니까 1차식이 되는데 아래 식은 알파가 제곱이기 때문에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은 배우지 않았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게 바로 1차 연립 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으로 풀 수가 있는데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은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방정식에서 배울 건데 자,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 풀이 방법은 가감법이라는 건 없어요. 대입법밖에 없습니다. 즉,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1차를 2차로 대입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먼저 알아두기 바랍니다.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자, 따라서 알파가 n 플러스 2죠. 따라서 요 알파 자리에 m 플러스 2를 뭐 한다?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게 m이니까, 그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바로 m 플러스 2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m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m 제곱 플러스 4m인데 이항하면 얼마가 된다? 5m이 될 것이고, 자,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물론 얘를 인수분해해도 되겠지만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수 m이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모델이 나왔으니까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인수분해를 해도 m 플러스 1, m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해버리면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4가 정답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실근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려면 판별식으로 체크해 보면 되겠죠.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x이니까 b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가 1이고 c가 4니까 1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양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말은 m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그 두 실근의 바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또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곱을 처리하면 1분의 4가 되어서 그대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면 그는 직접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2번입니다.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가 4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의 차가 4니까 자, 이왕이면 알파, 베타로 두지 말고 한 근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한 것은 알파 플러스 4로 이렇게 두면 두 근의 차가 바로 4가 되겠죠. 아니면 한 건을 알파로 두고 다른 한 건을 알파 마이너스 4로 두어도 자, 문제 풀이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로 두고 푼다면 바로 근이 두 개가 등장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2알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바로 2K가 될 것이고, 자, 두 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를 곱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K-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위의 식을 2로 양변으로 나누어 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2는 바로 2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모든 실수 K를 찾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실 얘도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고 얘는 전개해버리면 알파 제곱이 되니까 2차식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차식을 2차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K를 구하니까 알파가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 2K-2로 바꾸어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수능님이 미안합니다. 여기가 2K가 아니네요. 그죠? 자, 무엇이 돼야 됩니까? 2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K가 되어서 맞죠? 알파는 바로 K-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자리와 이 알파 자리에 각각 K-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앞에 부분은 K-2가 되고 자, 뒤에 부분은 K-2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K-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 이 K-2와 K-2를 양변으로 나누어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K-2가 양변을 K-2로 나누어 준다는 말은 K-2가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함부로 나누어 주지 말고 자, 이항을 해서 K-2로 바로 묶어 버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숫자라고 이렇게 날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얘를 그대로 이항하면 K-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K-2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죠. 따라서 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플러스 1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못 본 사람들은 이 식을 좌변을 전체를 전개한 다음에 처리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K 값이 뭐가 나온다?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 K 값의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개를 해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좌변은 자, 우변은 k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 양을 하면 k 마이너스 k에다가 바로 플러스 2 이꼴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k 값이 자, 실근인지 흑은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혹시 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 정실은 되지 않겠죠. 따라서 중근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실수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실근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번 체크해 본다면 판별식 D는 자 B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되고 마이너스 맞죠? 4A CA가 1이고 C가 2가 됩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잘못됐죠? 플러스 2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라서 따라서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도 바로 합은 바로 모든 실수의 합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1의 바로 부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되어서 1이 된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493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다. 그러면 한 근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한 근은 뭐로 두면 되겠다? 2알파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한 근이 알파고 그러면 다른 한 근이 2알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2알파도 0이 되기 때문에 두 배가 되지 않죠. 따라서 절대로 알파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근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더해버리면 3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A분의 B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6m이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분의 C가 되겠죠.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의 식은 어떻게 된다?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알파는 마이너스 2m이 된다.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m의 값을 찾으니까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가 되어서 알파 바로 이꼴 마이너스 2m인 1차식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m을 찾기 위해서 알파 자리에 무엇을 바로 마이너스 2m을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식만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여기는 바로 4m의 제곱인데 2를 곱했으니까 8m의 제곱이 되겠네요. 8m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m제곱이 이항하면 9m의 제곱이 되고 얘가 1이니까 바로 m제곱은 얼마 된다?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양수 m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m의 값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이면요. 뭐 예를 들어서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거겠죠. 그죠? 따라서 연속인 정수는 바로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자, 작은 근을 알파로 둔다면 큰 근을 알파 플러스 1로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두 수의 차이라고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알파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정수다. 이런 조건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알파가 두 개 있으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바로 A분의 B의 부 반대니까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두 근의 곱은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의 곱이겠습니다. 그럼 A분의 C가 되어서 3K-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살짝 정리해 보면 이 마이너스를 전개를 해 보면 자, 2알파 플러스 1은 바로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살짝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파를 구합니다. 알파를 구하고 그런데 미안합니다. 알파가 아니고 K의 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1차식이고 여기 주어진 식은 2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 K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를 우리가 소거시켜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알파를 여기서 우리가 구해 보려고 하니까 알파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분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그러니 이 분수 형태를 여기 알파에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록 K 값을 구하지만 알파를 먼저 구해도 K 값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K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K 자체를 이항해버리면 바로 무엇으로? 2알파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K를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K 자리에 먼저 대입한 다음에 알파를 먼저 구해서 K 값을 나중에 찾아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바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자, K를 몇 배 해라? 3배 하면 되겠네요. 이 전체를 3배 하면 마이너스 6알파에 3배 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한쪽으로 이어하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7알파가 되고 플러스 10이 되어서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파 플러스 2와 알파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알파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알파를 알면 K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즉, 알파를 몇 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3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K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자, 얘를 먼저 몇 배에서 마이너스 2배 여기에 이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배 하면 4가 되겠습니다. 3을 빼버리면 1이 되고 자, 이제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10이 되어서, 그죠? 3을 빼면 7이 되겠네요. K가 7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K 값이 몇 개 나온다? 1도 될 수도 있고, 또는 7도 될 수가 있는데, 조건에서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K를 직접 먼저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1차와 2차일 때 1차를 2차로 대입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알파를 표현하니까 분수로 나타나서 좀 불편하니까 먼저 어떻게 K 자리에 대입해서 알파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자, 이 알파와 K의 관계식이 있으므로 K를 다시 구해주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495번입니다. 자, 이 495번은 사실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자, 여러분들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한 실근이 3이라면 다른 실근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저 뒷부분에 바로 2차 부등식을 배우면 바로 우리가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함수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부등식, 방정식 함수를 세 개를 우리가 수학의 삼총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은 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근의 바로 부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과 곱과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멀쩡하지만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건을 알파로 둔다면 다른 한 건을 마이너스 알파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될 수가 있죠. 이때도 알파는 절대로 무엇이 되면 안 될까요? 0은 되면 안 되죠. 알파가 0이면 둘 다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는 0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합은 0입니다. 두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마이너스에 바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바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면 바로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연립을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K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지만 알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연립으로 처리해 준다면 만약에 일단 위에서는 먼저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자체가 0이 되려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K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K 값은 자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2가 된다면 만약에 K가 2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K가 2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알파 제곱은 뭐가 된다? 바로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얼마 됩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예요. 알파가 자 부호가 있다는 말은 이 알파는 실수인 거죠. 부호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 근은 실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오면 알파는 무엇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라는 허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허근. 맞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k는 2가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대입을 안 하고, 자,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실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전치는 뭐가 된다? 바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0이 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항하면 이 K가 얼마보다 크다? 3보다 크니까 K는 결론적으로 얼마보다 커야 된다는 것?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는 알파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바로 0보다 크다라고 돼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굳이 K를 2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대입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49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자, 합이 음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제곱의 합이 5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두 근의 응급이 나왔으니까 항상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먼저 생각해 놓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바로 K-2가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합이 뭐라고 했죠? 음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2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k의 조건이 하나 등장했네요. 자, k는 2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떻게 표현하죠? 합의 제곱, 즉 K-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바로 k 플러스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k인데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6k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는 4가 되죠. 4가 되고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네요. 따라서 k-7과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k 값은 어떻게 된다? 이거 0 또는 이거 0이 되니까 7이 되어도 되고 또는 k는 무엇이 되어도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 자, 그런데 k는 2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7은 될 수가 없고 여기에서 k 값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97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알파, 베타와의 관계식이 두 개나 주어졌습니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근과 바로 상수, 바로 계수죠. 그죠? A, B 관계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A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상수항이 되어야 되니까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근의 합은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B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식을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전개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상수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곱이 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B로 표현할 수 있고 합은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B-A가 바로 이항을 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첫 번째는 전개해보면 4알파 베타가 되요. 4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1이 되어서 1이 바로 얼마 된다? 1이 되므로 1과 1은 0이 되버리게 돼요. 자, 따라서 알파 베타가 B니까 4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어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얘가 바로 0이 되겠네요. 양변을 2로 나누어 버리면 2B 마이너스 A가 0이 되어서 자, 위의 식과 이 식을 두 개를 연립해 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부호가 같으므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아니면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얘는 잠시 생략하고요. 2b에서 b를 빼면 b가 되고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버리니까 없어지겠죠. 자, 0에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니까 b 값이 2가 되겠습니다. b가 2가 되므로 뭐 여기 넣을까요? b가 2가 되므로 바로 a 값은 얼마 된다? 2b가 되니까 바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4고 B가 2니까 자, 두 수의 곱은 바로 얼마가 됐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두 근의 응급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시고 혹시나 두 근이 아니고 여기에 무슨 글자? 자, 실근, 실자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도 체크해 준다? 판별식도 체크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